저는 일단은 조정이 어느 정도 다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주일 내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이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 연초까지 좀 많이 오를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8만 달러, 많이 오르면 뭐 10만 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년 1분기에는 한 10만 달러에서 14만 달러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좀 평소보다 일찍 시작했네요. 지금 시각은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4시 53분입니다. 제가 생각한 지점까지 좀 하락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시작했는데요. 제가 알람을 맞춰놨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 66,000이 깨지면 알람이 울리도록 어플이 있거든요. 네, 코인나우라는 어플이 있는데 어플 통해서 이 깨지면 알람이 울리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밤 12시에 깨졌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어제는 좀 일찍 잤습니다. 뭐 한 8시쯤 일찍 잠들었어요.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더니 너무 졸려가지고 일찍 잤더니 또 이렇게 급락이 나와가지고 네, 선잠을 자게 됐네요. 이때 아래 꼬리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깊이 빠졌죠. 12시에 알람 듣고 잠깐 깼었는데 추세가 좀 빠르게 떨어지는 걸 보고 일단은 좀 더 자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좀 더 빠졌죠. 제가 한 2시쯤 일어났습니다. 요쯤에 일어나서 네, 그때부터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네, 트레이딩을 했어요. 요때 일단 한번 진입을 했었습니다. 65,700달러 된 것 같아요. 요때 들어갔다가 전 좀 손절 라인 되게 짧게 잡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빠졌잖아요. 한 번 더 빠지면서 65,480 네, 여기에 손절을 걸어놨는데 네, 손절 됐죠. 그 다음에 되게 쭉 빠졌어요. 그래서 65,200까지 빠졌다가 빠지면 쭉쭉 빠질 수도 있겠구나. 사실 저는 이때 65,000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64K에서 65K까지는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어제까지 드렸었잖아요. 일단 제가 생각한 부근까지는 네, 조정이 나와서 전 저점을 잡을 욕심은 이제 좀 많이 내려놨어요. 네, 그게 얼마나 무모한지 좀 많이 깨달아서 떨어질 때는 이제 웬만하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떨어질 때는 좀 잘 안 들어가고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조정 줄 때 그때 들어가거든요. 뭐 조금만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서 요런 데서 지금은 뭐 봉우리가 다 나와 있어서 뭐 너무 뻔해 보이지만 요런 데서 보통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요런 거는 버립니다. 이런 거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이 다음에 쭉쭉쭉쭉쭉쭉 빠지거든요. 저점 잡으려고 욕심내면 물론 여기 들어가서 손절 라인 이렇게 짧게 잡고 들어가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하여튼 좀 저점 잡을 욕심을 가지면 크게 물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반등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꼭 들어가거든요. 반등이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이제 다시 조정 주면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조정을 줬죠. 네, 그래서 요때쯤에서 다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65,700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65,700에서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근데 손절을 65,480에 잡았는데 여기서 손절이 나가고 그 다음에도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봤어요. 관망을 하고 65,800이 넘어가면 그때 다시 조정 주면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65,800 넘어갔죠. 네, 그리고 더 많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좀 10분봉으로 봐서 그렇구나. 5분봉으로 보면은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 주는 게 보이거든요. 계속해서 조정 없이 쭉쭉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닥일 수 있겠구나. 바닥 가능성을 좀 높게 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고 이때는 잘 안 들어갑니다. 싸게 사고 싶은 욕심에. 그리고 쭉 오르면은 네, 단타 치는 분들이 익절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조정이 꼭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재진입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격은 똑같아요.
여기도 65,700 정도 됐고 여기도 한 65,700 정도 됐는데 여기는 하락하는 중이었죠. 근데 이때는 몰라요. 반등한 때 저는 산 건데 다시 빠졌죠. 손절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런 리스크 관리가 좀 되거든요. 네, 혹시나 트레이딩 하려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손절도 못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건 무모합니다. 네, 손절을 할 줄 아는 사람만, 네, 손절할 수 있는 사람만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절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네, 비트코인 현물로 사시고 그냥 장기 보유하세요. 손절 어차피 못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건 무모해요. 그리고 뭐 그거 조금 올랐다고 청산당할 정도면 레버리지 되게 높게 쓴 건데 되게 무모한 트레이딩입니다. 어차피 그분은 어떻게 하든 네, 쪽박 찰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손절이 약하다, 레버리지를 높게 쓴다 하면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트레이딩 할 때 그렇게 하면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수학적으로 네, 0으로 수렴합니다. 트레이딩 얘기 뭐 잠깐 드렸고 저는 일단은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다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ABC로 일단 A파로 빠졌죠. 네, 그 다음에 ABC로 B 반등이 있었고 이제 ABC로 C 조정 나와서 ABC 조정이 다 나온 걸로 일단은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한 가격대까지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이 피보나치 되돌림 찍어 보면은 네, 여기까지 올랐죠. 그래서 382까지 빠졌잖아요, 일단. 네, 그래서 제가 382 내지는 0.5까지 되돌림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나 여기 마침 또 이렇게 매물대가 많은 자리이기도 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요 부근까지는 빠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어저께랑 그저께랑 그러니까 뭐 요때랑 요때랑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돼서 요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 번 더 빠지면 여기서 트레이딩을 할 거고 매수 진입할 거고 만약에 여기 안 주고 그냥 날아가면 그건 그냥 안 들어갈 거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제가 이야기한 데까지 정확하게 왔죠. 되게 솔직한 방송합니다. 제가 손절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조금 거의 똔똔입니다. 여기서 손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지금은 수익이 없습니다. 네, 거의 똔똔이고 하지만 뭐 손실은 몇 분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생각해요. 여기 매물대가 되게 두터운 매물대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매물대가 좀 많이 있고 네, 여기서 뭐 이렇게 고점과 저점들이 많이 걸려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여기 조금 멀긴 하지만 여기도 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매물대가 특히나 두껍죠. 최근 매물대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매물대보다 최근에 매물대가 더 중요해요. 최근 매물대가 여기에 이렇게 다 몰려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아무 근거 없이 뭐 요 정도 가격대를 이야기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 매물대를 보고 있었고 매물대 거의 하단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거는 뭐 제 개인 투자 시나리오일 뿐이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저는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뭐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고, 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또 손절 라인을 짧게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또 하락하면 제가 진입한 가격 밑으로 살짝 빠지면 네, 저는 또 손절을 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생각한 가격까지는 빠졌기 때문에 아직 뭐 안정화가 되진 않았어요.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는 게 보이려면 적어도 여기는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급락이 나오기 시작한 자리 여기까지는 일단 넘어서 줘야 이제 조정이 끝났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한 68,000 부근, 네, 68,000 넘으면 다시 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멀잖아요. 한 1,700? 1,600? 1,600달러 정도 더 올라야 68,000이 넘어서니까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나스닥이랑 엔비디아랑 다 되게 많이 빠졌어요. 제가 또 진입 근거를 볼 때 저는 나스닥도 참고를 좀 많이 하거든요. 보시면 나스닥도 엄청 올랐죠. 무지막지하게 올랐죠. 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쉬지도 않고 올랐거든요. 나스닥은 여기에서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비트코인보다 뭐 나스닥이 더 차트상으로는 불리시해 보여요. 물론 퍼센트로 보면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나스닥이 여러모로
큰 조정 없이 더 잘 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 봤더니 나스닥도 계속 빠지기만 하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보시면 아마 보일 겁니다. 나스닥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늘 하루 종일 빠지기만 했죠. 이거는 뭐 오늘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계속해서 빠지기만 하다가 최저점, 이거 제가 실시간으로 다 봤거든요. 한 새벽 3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3시 15분이죠. 네, 요쯤에도 제가 봤었는데 반등이 나오고 좀 세게 나오더라고요. 반등이. 이거 보고서 이제 좀 저점이 지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점 지나고 이제 진입할 타이밍을 계속 재고 있다가 여기 비트코인이 여기 조정 살짝 줄 때, 네, 요때 들어갔었어요. 이건 뭐 그냥 제 트레이딩 방식이니까 뭐 트레이딩의 정답은 없습니다. 네, 본인에 맞는 트레이딩을 하면 되는 거고, 트레이딩을 혹시 하실 거면 트레이딩을 추천하지 않아요. 되게 피곤하고 생각보다 수익이 이렇게 엄청 나지 않습니다. 수익이 엄청나게 난다면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건데, 네, 곧 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잘하면서 하면 생각보다 수익이 그렇게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하지만 뭐 수익이 누적되면 복리 효과 때문에 큰 돈이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은 받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어찌됐든 여기 부근은 일단 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넘어갔다가 조정 받고 다시 이렇게 재차 올라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7만 달러 여기에 좀 다시 도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는 변동성이 되게 크더라고요. 여기 뭐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얘가 워낙에 변동성이 커서 그렇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상승이 엄청 컸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10% 정도? 일주일 만에 10%, 비트코인 시총의 한 3배 정도 되는 엄청난 시총을 가진 엔비디아인데, 얘가 10%를 일주일 만에 올렸다는 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돈이 되게 많이 몰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으니까 조정이 필연적이겠죠. 조정폭을 보면은 한 5% 정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만 해도 한 3% 정도 떨어졌어요. 보시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때쯤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가격 예측이 정말 어려운 게 ABC로 나와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ABC 하락이 나오고 ABC 반등이 나오고 ABC로 또 한 번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게 ABC 하락이 다 나온 걸로 저는 생각한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또 가능성 있는 게 ABC 이렇게 하락했죠. 또 ABC 반등하겠죠. 그 다음에 ABC로 이렇게 또 한 번 하락해서 64,000 부근까지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가 트레이딩이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가능성을 다 염두해둬야 됩니다. 뭐 그 말도 안 되게 올라가면 큰 돈 벌고 떨어지면 망하고 뭐 요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안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하락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여기서 짧게 손절해야죠. 그리고 요즘 왔을 때 반 정도는 익절해두고 다시 내 본전이 오면 좀 그냥 청산하고, 그러면 요 정도 수익은 있는 거잖아요. 반 정도는. 네, 요만큼은 내가 못 가져가지만, 그래서 내가 배 터지게 먹을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만 벌어가면 복리로 계속 조금씩 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들고 생각보다 수익이 엄청나진 않습니다. 네, 트레이딩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불리시 하니까, 지금 불장이잖아요. 불장 서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비트코인 봐도 그렇고, 나스닥을 봐도 그렇고, 엔비디아 봐도 그렇고, 지금 신고가를 엔비디아는 썼죠. 네, 어저껜가 그저껜가 엔비디아는 신고가 이미 썼고, 비트코인하고 나스닥도 좀 신고가 쓰기 직전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뭐 미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11일 남았나요? 2주도 안 남았고요. 그리고 FOMC 회의도 있죠. FOMC 회의는 13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13일 남았고 뭐 2주도 안 남았잖아요. 2주일 내에 무언가 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정은 요 정도면 작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크기로 보나 뭘로 보나 조정은 웬만큼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안 될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네, 저는 조정이 다 나왔고 이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을 한 60에서 70% 정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3, 40%는 조정이 많이 나오면 네,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63,000까지. 근데 63,000까지는 웬만하면 안 갈 것 같고 한 64,000까지 여기까지도 한 번 더 빠지면 네, 여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럴 가능성은 저는 한 30에서 40% 정도? 네,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방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긴 합니다. 7만 깨로 가야죠. 70K 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합니다. 왜 이럴 가능성이 있냐? 뭐 트럼프가 당선 안 될 수도 있고요.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번에 돌파 못하고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몰빵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랑 업비트랑 똑같은 건 아니에요. 아까 보면서 김프가 방어해주는 거를 저는 실시간으로 다 봤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 가격대면 65,000달러까지 빠졌는데 그럼 9천만 원이 깨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이 테더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방어를 해주더라고요. 테더 가격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보통 해외 거래소는 테더로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테더 가격이 말도 못하게 올라가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을 잘 방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9천만 원이 안 깨졌습니다. 전 9천만 원 깨질 줄 알았는데 김프가 막 올라가면서 방어를 해주니까 네, 9천만 원은 방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좀 싸게 저가 매수하려면 해외 거래소 사용하는 게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확 급등할지 아니면 뭐 지그시 오를지 조정 받고 갈지 뭐 그거는 네, 누구도 모릅니다. 하여튼 뭐 저는 상방을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한 지점까지는 일단 조정이 다 나왔어요. 이제까지는 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데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제 시나리오대로 돼서 저는 여기에서 진입을 했고 700, 800? 네, 요쯤에서 진입을 했고 상방으로 가기를 일단은 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빠질 수도 있다는 거 네,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좀 원사이드하게 뭐 그렇게 몰빵하거나 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린 좀 길게 가야 되니까. 그리고 좀 되게 신기했던 게 오늘은 솔라나가 이게 뭐죠? 아니 큰형님이 지금 아파갖고 피 흘리고 있는데 솔라나는 지 혼자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호재가 있거나 뭐 한지 모르겠는데 이 조정 안 받았잖아요.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요. 얘 뭐죠? 이 좀 이상해요. 솔라나 무슨 일 있나요? 갑자기 막 왜 오르죠? 조정받는 게 정상인데 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솔라나 투자하고 있지 않은데 차트는 같이 보거든요. 저 알트 차트랑 엔비디아랑 나스닥이랑 뭐 이런 것들은 다 보거든요. 근데 얘가 이상해요.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솔라나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이 오히려 따뜻한 날이에요. 조정은커녕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좀 마냥 좋아할 게 아닌 게 이럴 때 올라가면은 좀 뒤늦게 빠집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미친 듯이 막 올라가진 않아요. 잘.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또 빠질 거거든요.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잖아요. 네, 빠지긴 할 텐데 비트가 빠질 때 잘 버티거나 오히려 오르는 코인은 몇 개 없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솔라나가 올해 좀 힘이 세긴 세구나 하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좀 느꼈어요. 이더리움은 네, 역시나 힘이 없죠. 진짜 힘이 없어요. 좀 이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음고생 좀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여기서부터 보면은 10%가 넘게 빠졌죠. 와, 겨우 요 정도로 10% 넘게 빠지나? 비트코인 대비 차트는 또 저점을 갱신했어요. 3.7%까지 빠졌습니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의 3.7%. 4%를 못 넘네요.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 채널이 이어지고 있죠. 4시간 봉인데 이게 누가 봐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더리움이 올해 진짜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반면에 제가 뭐 솔라나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솔라나를 보면 보통 이게 정상이잖아요. 비트코인 갈 때 더 많이 가고 비트코인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보통 알트가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는 비트보다 분위기가 더 좋죠. 네. 보통 상승장에는 알트가 비트보다 많이 오르는 건 사실인데 지금은 흡성대법 시기잖아요. 비트코인 도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시기인데 솔라나가 더 잘 가고 있다는 거는 이런 코인이 별로 없거든요. 네, 하여튼 솔라나는
올해 좀 분위기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지만 투자하고 있진 않습니다. 투자는 본인 판단이에요. 네 말 듣고 투자했더니 뭐 그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솔라나 투자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분위기는 좋다. 뭐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어떤 변수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이더리움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네. 이더리움 BTC 차트를 봐도 네, 분위기가 안 좋죠. 그래서 최근 분위기는 네,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좀 압도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TVL이라는 게 있거든요. Total Value Locked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묶인 돈?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더리움에 묶인 돈이 6월부터 계속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신뢰하고 좋게 보고 이용하는 그 금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걸로 봐도 그렇고 이더리움의 가격을 봐도 그렇고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이제까지는 가장 안전한 알트였는데 이 원인이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암호화폐 업계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겠는데 차트로 보나 지표로 보나 온체인 지표는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니까 지표들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 몰빵을 하고 계시면 그냥 일부 비중은 비트로 조금이라도 갈아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물론 상승장이 불장이 오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상승률이 높다. 그것도 저도 인정하거든요. 이제까지 늘 그랬고. 근데 이번에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막 팍 들지는 않더라고요. 네, 저는 이번 시즌에도 비트코인은 확실히 엄청 오를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최소한 지금 가격에 한 2배 정도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더리움은 2배는 오르겠죠. 오를 거라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어요. 좀 확실히 좀 힘이 없어요. 이게 빠질 때 이게 10%나 빠질 일인가 싶을 정도인데 비트코인 빠진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사실. 뭐 이 정도 빠진 걸로도 뭐 이렇게 좀 되게 힘들어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비트코인이 요 정도 빠지는 건 다반사입니다. 한 6% 정도 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고점 대비 6% 정도 빠지는 건 네, 다반사죠. 네, 요 정도 투자하기 이 정도도 힘들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주식도 이 정도는 빠지고 오르고 하거든요. 요 정도는 저는 투자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도 너무 힘들다 하면 투자를 하면 안 되죠. 네. 저희 와이프는 투자 아예 안 하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본인은 못 견디겠대요. 그래서 그럼 안 하는 게 맞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하락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수익의 과실을 맛볼 수 있는 거지. 하락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 네, 상승만을 그러니까 수익만을 가져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익이라는 게 투자 수익이라는 거는 고통의 대가라고 생각해요. 네, 고통스럽잖아요. 되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를 다 감내한 대가입니다. 공짜가 어딨어요. 네. 어떤 분이 저번에 댓글로 운 좋게 쌀 때 잘 사서 돈 번 거 같다가 뭐 되게 떠드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운 좋게 잘 사갖고 돈 버는 게 어딨습니까? 네, 본인은 투자해보세요. 1억어치 샀으면 한 1억 100만 원 되면은 좋다고 팔걸요. 네. 예, 그게 정상입니다. 1억을 투자하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1억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네, 제 채널 보시는 분들 1000만 원씩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1억 넘게 투자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대단한 겁니다. 이 비트코인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이런 데 투자해서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집을 하잖아요. 전북에 삽니다. 전북 익산시 여산면에 있는 정길성이라는 중국집을 하는데 네이버 지도에다가 정길성이라고 치면 네, 저희 가게가 나오거든요.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제 채널, 제 방송 보고 있다고 많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댓글로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지만 찾아오셨을 때 좀 한가한 시간에 오시면 제가 그래도 12시부터 1시는 이때는 너무 바빠서 뭐 제가 뭐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계속 짜장 볶고 짬뽕 볶고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시골에 있지만 나름 핫플이거든요. 여기 여산면 사무소도 있고 여산면 농협도 있고 여산 초등학교도 있고 여산 우체국도 있고 하여튼 요 동네에서는 가장 중심지예요. 그래서 위치도 좋고 그래서 장사가 되게 잘 되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진짜 엄청 바빠요. 하지만 1시에서 제가 보통 한 3시까지 영업하는데 2시 반까지 라스트 오더는 2시 반까지입니다.
요때 오시면 제가 한가할 때 홀에 나가서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한두 마디라도 좀 이렇게 수다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다른 땐 몰라도 하락할 때 방송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다. 멘탈 케어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투자를 했던 경험이 좀 많으니까 투자를 제가 한 2005년부터 했거든요. 한 19년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하락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오르면 또 그냥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좀 요런 경험들이 좀 있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또 많으시니까 그리고 코인 하는 분들이 주변에 대체로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 방송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좀 두려움이 조금 덜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좀 힘들 때 특히나 뭐 7월, 8월, 9월 뭐 이럴 때 좀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방송 보면서 힘을 좀 얻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방송 좀 쉬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매일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도 있습니다. 네, 누군가는 제 방송을 보면서 좀 힘을 얻는구나. 그런 분들이 적지 않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나 지금 같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좀 마음이 많이 힘들고 걱정되잖아요. 이렇게 좀 빠지는 거 보면은 그거 한 끝도 없이 막 계속 빠질 것 같고 되게 무섭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도 이야기만 해줘도 좀 누군가에게는 위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용도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에서 이제 저는 조정이 끝났다고 보고 있고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막 레버리지 20배 걸어가지고 막 선물 포지션 들어가고 약간 청산당하고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네, 그런 용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용도로 투자할 거면 제 방송 안 보는 게 더 유익해요. 방송마다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제 방송을 하는 건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트코인을 잘 투자해서 잘 지켜서 수익을 많이 봅시다. 이런 취지인 거지. 장기 보유했을 때 돈을 버는 거지 이렇게 단타 쳐서 돈 버세요 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누누이 드리고 있지만 선물 투자 용도로 적합한 채널이 아닙니다. 선물 투자 채널들 많잖아요. 네, 그런데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네, 원래 전북 쪽에 투자자분들이 진짜 별로 없으시거든요. 네, 어저께 끝날 때쯤 방문해 주신 분도 전북 쪽에는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 별로 없는데 보면서 돈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은 공부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내공이 깊으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서 중국집 하면서 코인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시 이후에 조금 한가할 때 놀러 오시면 네, 제가 인사라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아무튼 저는 이제는 좀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조정도 이 정도면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좀 넘어서야 안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좀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안심할 때는 아닌데 그래도 좀 상방을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네요. 13일이 아니라 14일 정도 남았네요. 14일 후에는 이제 페드워치 인데 FOMC 회의가 있잖아요. 이게 25bp 인하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요럴 가능성을 되게 높게 점치고 있네요. 그러니까 페드워치가 되게 정확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가끔씩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B컷으로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걸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긴 한데 요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가는 중이긴 합니다. 25bp 금리 인하. 요거는 가능성이 높죠. 요 정도니까. 두 번째는 트럼프 당선. 요것도 아직은 트럼프 당선이 되게 유력해 보여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직은 이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이제 뭐 11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다시 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네.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개인적으로는 조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숫자를 보는 사람이니까, 저는 수학 전공자고 숫자를 보는 사람이니까 숫자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당선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있고, 그리고 금리도 25bp를 인하하는 쪽에, 동결보다는 인하하는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일단 1억은 돌파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테더 가격이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좀만 더 올라가면 1,400원이죠. 1,400원 조금 넘어서고 한 7만 한 1,200달러 정도 되면 1억이 넘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72,000은 이제 여기서 10% 정도만 올라가면 72,000원이 되거든요. 역사상 최고점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역사상 최고점까지는 한 대략 한 10% 정도? 11%로 나오는데 10%만 더 오르면 이제 역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노크를 하게 됩니다. 한 번에는 못 뚫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왔다가 조정받고 뭐 그 다음에는 뚫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요렇게 되는 거를 저는 한 11월 초반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1월 10일 안팎에 요쯤에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좀 큰 폭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뭐 재차 오를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고 그럼 저는 좀 수익이 있겠죠. 여기서 그럼 또 저항 맞고 떨어지면은 또 좋은 기회가 오거든요. 여기서 또 진입할 거예요. 또 이렇게 가게 되고, 저는 일단 앞으로는 숏 버튼은 아예 안 누를 생각입니다. 원래 안 누르지만 앞으로는 상승장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락에 베팅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승 쪽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상승 추세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점을 연결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채널이 만들어지죠. 일단 여기는 좀 벗어나 있긴 하지만 지금은 상승 채널이 명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를 좀 갱신하면서 불장이 오면요, 보통의 경우에는 상승 채널은 하방 이탈로 보통은 만들어지거든요. 하지만 불장이 오면 상승 채널인데 더 큰 상승으로 이탈을 하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알겠죠. 상승 채널인데 더 크게 상승하면서 이탈을 했잖아요. 이런 모습이 앞으로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 연초까지 좀 많이 오를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8만 달러, 많이 오르면 뭐 10만 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8만에서 10만 달러 정도, 올해 여기까지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 1분기에는 한 10만 달러에서 14만 달러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분기나 3분기에는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 근처에서 익절을 분할로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넘어가서 한 4월에서 5월 정도는 역사적으로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요때는 좀 피해 가려고요. 익절을 하고 있다가 요때 재진입을 조금 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트레이딩만 할 생각입니다. 현물은 이때쯤 좀 다 정리를 할 생각이고, 그 뒤에 좀 크게 오르면 한 20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저께 번스타인 보고서 보니까 최소한 20만 달러 이상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간밤에 큰 하락이 있었는데 일찍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신 분들은 뭐가 지나갔나 하는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간밤에 아주 크나큰 폭풍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이 폭풍이 지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때 되게 좀 쫄깃쫄깃한 밤을 보냈습니다. 특히 요때 좀 무서웠어요. 약간의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좀 짧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포지션 들고 있었다면 되게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짧게 잘랐으니까 요거를 관망했지, 이거 들고 있었으면 진짜 공포스럽거든요. 혹시나 트레이딩을 하시겠다면 손절을 짧게 하시고 트레이딩을 안 하는 거를 더 추천합니다. 그냥 비트코인 현물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게 돈 벌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세금 때문에 2분기에 팔아야 할지 1년 갖고 가야 될지 고민이시라고요. 저는 고민될 땐 반반 전략을 많이 택합니다. 반은 팔고 반은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비트 옵션 거래요. 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바이낸스에도 옵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래량도 너무 없고 네,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낸스 옵션은 안 하고 있고 CME 선물 거래소라고 있어요. 시카고 선물 거래소인데 거기에서 상장됐다는 뜻이거든요. CME 거래소를 개인이 이용하기는 좀 많이 힘듭니다. 뭐 주식 시장에 상장되거나 한 건 아니에요. 알트가 하루에 10% 빠지네요. 맞아요, 습관에임님. 알트가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네, 제가 그 마음 잘 압니다. 진짜 알트는 진짜 고통의 대가잖아요. 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투자라는 게 고통의 대가인데 고통이 너무 커요. 그래서 대가도 좋지만 알트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안 하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본업도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너무 크면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비트코인 정도만 해도 스트레스가 꽤 큰 편인데 당연히 미국채 10년물 금리랑 관계가 있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네, 금리가 떨어지면 좋습니다. 금리가 낮아야 유동성이 풀리잖아요. 비트코인은 유동성을 먹고 삽니다. 유동성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가 좀 중요한 저항대에 왔죠. 네, 보시면 여기에서 계속 반등이 나타나죠. 요거만 이렇게 뚫어내면 66,800 이상으로 올라가 주면 여기도 뚫어내야겠네. 한 요 정도 되는 게 안전하겠네요. 67,200까지는 일단 올라가 줘야 되는데 $700 정도 남았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일단 좀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빠져도 여기에서 지지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67K는 좀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비트가 확실히 힘이 좋아요. 이거 거의 V자 반등 수준이잖아요.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힘이 약할 때에는 반등도 이렇게 세게 잘 안 나오거든요.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 힘이 너무 없다. 그래서 한 번 더 빠질 것 같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상다가 확실히 나왔죠. 그래서 물론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너무 작잖아요. 보통 이러면 뭐 이러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해야 되는데 힘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빠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빠지죠. 네, 그래서 좀 빠졌죠. 근데 빠진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힘이 좋잖아요. 올라가는 힘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반등할 때 얼마나 탄력 있게 빨리 올라가냐.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비트코인만 보면 비교가 잘 안 될 텐데 나스닥 보세요. 여기에서 확실히 좀 반등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죠. 15분 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확실히 좀 반등이 좀 세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반등이 좀 나와야 돼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 힘이 더 세죠. 엔비디아가 확실히 좀 힘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다 돌려놨잖아요. 엔비디아가 분위기가 아주 좋다는 거를 느낄 수 있죠. 비트코인도 힘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나스닥, 엔비디아 중에 비트코인이 차트적으로는 가장 좋아요. 반등의 힘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더 힘이 강할 수 있죠. 네, 사실 솔라나는 지금 힘이 더 좋은데 솔라나는 약간 지금 얘는 좀 미쳤네요. 뭐죠?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조금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솔라나 투자하시는 분들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비트 이더 다 떨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더는 10% 빠지고 있는데 자기 혼자 뭐 한 4%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뭐죠? 뭐 이슈가 있나요? 그냥 아무 이슈 없이 비트가 빠질 때 이렇게 막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5% 넘게 올랐네요. 와, 이거 뭐 솔라나는 좀 대단한 것 같네요. 올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66,600 넘어섰네요.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저도 수익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기분 좋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에 솔라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솔라나 1시간 봉 타고 잘 오르네요. 네, 솔라나 잘 오르네요. 네, 저는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라나 분할 매수 중인데 마음 아프다고요. 아래에서 못 사서. 뭐 저는 솔라나에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올 시즌엔 투자할 생각 없고 이제 크립토 윈터가 지나고 솔라나가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지면 50불 밑으로 충분히 빠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0불 밑이 될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빠지면 크립토 윈터 지나고 아주 저가가 오면 그때 매수할 생각입니다. 저가가 안 오면 안 사면 되고 비트코인 시즌 종료야.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비트코인 투자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솔라나 오르는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도 되게 많이 빠졌어요. 네, 고점 대비해서 한 3% 빠졌을걸요. 2.5% 엄청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수라서 지수는 1%만 빠져도 진짜 많이 빠진 거거든요. 3% 빠졌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빠진 겁니다. 오늘 코인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